안녕하세요. 복식호흡 영어를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영어를 참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3년, 5년, 내지는 뭐 10년 넘게 꾸준히 영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듣고 말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에, 고민했던 것과 동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되게 답답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조금 알겠는데 그 문법도 이해를 하고 뭐 해석도 하고 나름대로 영어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왔어요. 근데 왜 그 보이는 게 없이 듣, 듣고 말하려고 하면 첫째 들리질 않고 두 번째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이유가 뭔가. 그래서 숱하게 영어를 좀 잘 해보려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습하고 해도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이게 돌파구가 안 생기고 그런 시간이 참 오랫동안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또 군대 있었던 기간에도 또 고참들한테 또 꾸중 듣고 또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영어를 해보려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나와서도 그렇고 언제나 어,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던 게요. 영어를 그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영어를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무슨 영어를 배웠길래 또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웠나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그 민병철 선생님부터 오성식 그 선생님, 그다음에 또 여러 그 기타 뭐 이부영 선생님이라든가 또 영어를 좀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나 말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답을 좀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좀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영어 때문에 이 영어가 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정말 그 꿈에도 소원이 그 혼자 외국에 나가보는 게 꿈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쭉 따라오시다 보면 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게 생각같이 그렇게 좀 답답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못 넘을 산이 아니었구나라고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 영어를 이제 눈으로 보면 좀 이해하고 좀 해석하고 이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영어를 그 들린다 또는 나 말한다라고 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음, 소리에 혹시 그 뜻을 이해하고 영어가 뜻을 이해해서 이해하고 좀그 말하는 게 들리면 이해한다고 여러분들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를 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저는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차차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복식호흡 영어는 그렇다면 이 복식호흡이 도대체 무엇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복식호흡은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배로 호흡한다는 얘기인데 배로 호흡을 어떻게 하냐? 보통은 배로 하질 않고 가슴으로 합니다. 흉식 호흡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복식 호흡을 하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혀와 호흡을 통해서 훈련할 건데요. 이 호흡을 하면 영어가 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이렇게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어는 복식호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복식 호흡인데 이것도 제가 실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복식 호흡을 쓰는 한국 사람들이 그 메커니즘, 호흡 메커니즘을 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하니까 영어가 되게 이상하게 되고 소리가 좀 이를테면 원어민들 발음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발음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무슨 영어를 눈으로 보고 단어를 외우고 뜻을 이해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무슨 호흡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이게 영어가 되냐? 쉽게 말하면 소리를 동일하게 내는 훈련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복식호흡 할 때 이 복식호흡은 북미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호흡법이고요. 조금 영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차차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특히 북미권 쓰는 사람들이 복식호흡으로 영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걸 본인들이 복식호흡 쓰면서 말을 한다고 얘기를 전혀 못하죠.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말 할 때 자, 비복식호흡입니까? 복식호흡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른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또는 복식이다, 비복식이다 말이 많습니다. 우리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복식호흡은 이거예요. 말할 때 소리만 나가고 호흡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과 소리와 호흡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의문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자음동화라든가 이제 우리 뭐 자음접변이라든가 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하고 실제 쓰는 글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그렇죠? 말하기 편하게 그 말을 바꿨죠. 소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편한 방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비복식호흡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복식호흡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비복 호흡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갑습니다라고 해서 이응을 쓰잖아. 이응 또는 뭐 씀일 때 습니다 안 하고 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발음 기호로 영어를 배웠던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처음 오면 발음 기호로 영어를 배웠어요. 아, 국물 맛이 있습니다. 어, 국물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발음 기호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리로 배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 왕십리. 원래 왕십리는 실제 발음하고는 다르죠? 쓸 때는 왕십리, 왕십리 이렇게 써야 되죠. 종로, 종로. 지금은 영어로도 종로. 우리도 이제 소리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하기 한국 사람들이 편하기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복식 호흡에서 발 그대로 철자대로 발음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이거 차차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복식 호흡 열심히 하면 그리고 훈련하면 영어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